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어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므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 및 내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제2차 정례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 일정에 대해 사무지급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의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지난 10월 7일 윤해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건축문화재 운영 조례안, 같은 날 장경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같은 날 이동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사건과 10월 7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석수러키 아파트 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 진흥 5차 아파트 지구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 프라자 아파트 지구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 벽산 아파트 지구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건 등 3건의 안건과 안양시 건축문화재 운영 조례안 등 8건 안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동의권 2024년도 행정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채택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안건별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권은 오늘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 감사 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의 요령, 감사의 장소 등에 관한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 승인 동의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 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자고 하는 것으로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장을 위탁관리 운영하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권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완 또는 정정 의견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권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서 채택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문화재 운영조례안 제5항 안양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6항 안양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8항 석수 럭키아파트 지구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제9항 지능아파트 5차 아파트 지구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제10항 프라자 아파트 지구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제11항 벽산 아파트 지구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건축문화재 운영조례에 대하여 윤회동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정한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회동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김주석, 조지영, 정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건축문화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아름답고 창의적인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우수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안양시 건축문화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건축문화재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건축문화재 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과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건축문화상 공모 및 공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한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재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회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 최병일 위원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최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장경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와 장명희, 이동훈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 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보도 점자 블록의 미설치, 규정에 맞지 않는 설치, 파손 등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안양시 관내 보도의 점자 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실태 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보도 점자 블록 현황 관리와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한기 위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조례안의 재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도로 터널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곽동현 의원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곽동윤 의원입니다. 이동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와 김도연, 조지영, 최병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도로 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도로 터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에 대해 환기, 조명, 방제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도로 터널 등의 시설 설치 의무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도로 터널 등의 관리 주체의 사고 관리 체계 확립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안전관리 사업 계획과 예산 반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재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박규태 주택과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금년에 도래하는 리모델링 기금의 존속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0조 리모델링 기금 존속 기간을 당초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인용 법령 정비 사항과 용어 및 조문 정비 사항을 안 6조, 제9조, 제16조, 제2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소관 사항은 없으며 2024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석수 럭키아파트 지구 및 진흥 5차 아파트 지구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의경 천청권에 대하여 김현옥 도시정비과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정비과장 김인웅입니다. 석수 럭키 아파트 지구 등 2개 지구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럭키 아파트 지구 등 2개 지구는 2030 안양 도시주관경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2020년 3월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21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23년 1월 국토부 고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23년 2월 재건축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23년 12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 이동 럭키아파트 지구는 전체적으로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고 대상지 북측에 어린이 공원 및 서측에 꽃매산이 입지하여 충분한 녹지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 삭제를 통한 도로 확보 및 주택가의 극심한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갈매 어린이 공원을 편입하여 지하 주차장을 중복 결정해 달라는 다수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정비 사업 시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공원을 갈매 어린이 공원으로 대체함으로써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 증가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통해 갈매 어린이 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 건립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도출하여 갈매 어린이 공원을 편입 지하 주차장을 중복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 배치, 교통계획, 사업성 향상을 위하여 부지 정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인접 단독주택 필지,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편입 희망 여부를 조사한 바 소유자 83%가 찬성하여 단독주택 필지를 편입하여 부지를 정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 3동 진흥 5차 아파트 지구는 저층 주거지 및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로 둘러싸여 있으며 구역 서측에 수도 공급 설비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구역 면적은 약 1만 8천 제곱미터의 규모로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근본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건폐율 50%, 용적률 280%로 계획되었습니다. 동남 북측 도로 확폭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였으며 북측 양하로와 단지 사이 옹벽을 최소화하여 차량 주 출입구를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측에 입지한 배수지와 단지 사이에 연결 녹지를 계획하여 인근 주민의 보행 통로를 확보하였으며 휴게 공간 및 쾌적한 야외 녹지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용역을 수행 중인 선진 엔지니어링 강석주 전무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용역사인 주 선진 엔지니어링 강석주 전문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선진 엔지니어링 강석주 전무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987년도에 준공된 석수 럭키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운영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다음. 제안된 내용을 보시면 석수 럭키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준행에 대한 의견 청취권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보시면은 도정법 제15조 1항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과 도정법 6조 1항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가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과 가름하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의 면적은 39,556평방미터입니다. 기존 세대수는 773세대입니다. 다음은 도정법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석수 아파트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아까 구역 정형화라든지 다음 페이지 구역 정형화를 위해서라든지 그다음에 구역 정형화를 위해서 동측에 있는 단독주택지하고 남측에 있는 119 안전센터를 편입하여 부지 정형화를 유도하였으며 또 주변에 부족한 주차 대수라든지 불법 주정차에 의한 교통 보행 환경 개선을 요구해서 북측에 있는 갈매 어린이 공원을 사업구역에 포함하여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면적은 당초보다 약 9,325평방미터가 증가된 39,556평방미터로 설정하였습니다. 용적률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건입니다. 정비구역의 명칭은 석수 럭키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면적은 약 39,500평방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의 변동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종에 있는 부분을 3종으로 2종 현재 용도지역을 3종 용도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주변에 변경되었을 때 1종 일반지역이 전체의 16.6%, 2종이 1.7%, 3종이 8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정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양화로하고 석수로 부분을 폭원 3m씩 확보하여 1차선을 확보해서 편도 1차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2차선으로 확보하고자 하며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지라든지 어린이공원을 추가 편입함에 따라서 동측에 있는
석수로 26번 길과 북측에 있는 안양로 475번 길을 확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내에 있는 119 안전센터라든지 석수 정로당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북측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지하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난 해소를 하고자 했을 때에 획지 면적은 전체의 78.4%, 정비 기반 시설은 약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3m씩 확보했을 때 북측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고역을 보시면 8m에서 10m로 확정이 됐고요. 동측에 있는 부분은 6m에서 9m씩 확보해서 쾌적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중복 결정함으로써 주변의 교통 개선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공원 면적은 현재 이 도로 확폭에 따라서 공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그 면적을 기존 면적을 확보하느라고 대지 면적을 조금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에 대한 면적은 3226평방미터이며 이에 따른 건폐율은 50%, 용적률 280%, 최고 층수는 29층을 설정하였습니다. 주택 규모별로는 현정 세대수를 고려했을 때에 60평방미터 이하가 전체의 32.5%, 60에서 8호가 60.4%, 그다음에 8호 초과가 7.1%를 고려해서 현재 81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한계를 보시면 건축 한계선은 현재 동측과 동측에는 5m씩 확보하였고 양화로변과 석수로변에는 3m씩 건축 한계선을 확보하여 보행 환경의 쾌적함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 계획안입니다. 대지 면적 3226평방미터에 대해서 용적률 277.94%를 계획하여서 현재 810세대로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경관 계획입니다. 대상지 북동측으로 보시면 남북측으로는 대상지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거와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하고요. 남북 동서측으로는 꼰배산과 설립 예정인 그 공동주택인 자이아파트 허창초 부분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상지 근경을 조망했을 때는 그 동측에 있는 중저층의 건축물과 근경외를 통해서 시가지의 지역적인 그 랜드마크 형성을 할 수 있음으로써 상징성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통처리 계획안입니다. 현재 북측과 동측은 3m씩 확보함으로써 보행로를 확충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양화로하고 석수로 부분은 3m씩 확보했을 때 차선 1차선씩 확보하는 것과 보도를 일부 개선하여서 보행 환경 및 교통 흐름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금에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금 도정법상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에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정 기본계획상에서 보시면은 현재 지금 정비계획을 동측에 배치하도록 공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때 주민들께서 협소한 도로 확폭이라든지 불법 주정차에 의한 교통 환경 개선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가 동측에 있는 이 단독주택지와 북측의 갈매공원을 포함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공원 독지 기준에서 보시면은 도시공원법상에서는 현재 5만 평방미터 이상의 공원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대상지는 5만 미만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원 확보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양시 지침에 의해서는 그 외의 시설이라고 하면 2만에서 5만 사이에 해당되는 거는 세대당 2평방미터, 그다음에 구역 면적 5%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또 다른 규정에 의해서는 그 공공시설 부담 계획에 의해서는 이미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불필요한 추가 시설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구분지상권에 의한 건축물을 중복 결정해서 주민들의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석수 럭키 아파트 그 북측의 갈매공원을 주차장과 중복 결정해서 그 공원 확보하는 것을 대체하고자 저희가 확보하고자 계획하였었는데 그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서 나온 내용이 지하 주차장도 설치하고 공원도 확보해야 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하 주차장을 했을 때 약 170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추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환산부지로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약 2,775평방미터 정도로 환산부지가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1978평방미터는 기부 체납으로 그냥 하고요. 나머지 잔여 부분인 797평방미터만 기부 체납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활용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략 추정 분담금입니다. 주변에 시세되어 있는 그 분양가라든지 공사비 단가 적용해서 했을 때에 저희가 추정 비례율이 약 78.83%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
수입을 보시면은 6,500억 정도 되고요. 지출이 3,498억 원. 그다음에 종전 자산을 추정했을 때 한 3,814억 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세대별로 평형별로의 그 대충 추정 가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시장 변경에 따라서 그 민감도 적용을 한번 검토해 본 사항인데 현재 지금 저희가 공사비를 690만 원으로 책정했고 주변 분양가를 고려해서 평당 2,700만 원으로 산정했을 때에 78.83%인데 나중에 향후에 이제 뭐 공사비가 늘어난다거나 줄거나 그다음에 분양가가 올라갔을 때의 민감도를 한번 검토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시의회는 금일 시의회 정치를 한 다음에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12월에는 정비계획을 고시하고자 하는 순으로 일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부터 첨부 자료는 현재 지금 관계기관 협의, 정비기관을 수립해서 정비기관이라든지 그다음 관련기관 협의, 그다음 주민 설명회, 주민 의견들에 대해서 나온 의견들에 대한 거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 선진 엔지니어링 강서주 전문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이랑 프라자 아파트 지구 및 벽산 아파트 지구 정비 계획 결정 및 네네. 아, 5차. 네, 이어서 진흥 5차. 진흥 5차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진흥 5차 아파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사유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진흥 5차 아파트의 면적은 18,384평방미터이며 현장 세대수는 432세대입니다.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한 결정 조서를 보시면은 현재 면적 변경은 없는데 현재 용도 지역이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건폐율이 60에서 50, 250에서 280%로 용적률이 상향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명칭으로 보시면은 진흥 5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면적은 18,384평방미터입니다. 용도 지역을 보시면 2종에서 다 3종으로 변경이 돼서 961%를 차지하고 있고요. 2종은 현재 지금 없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이 현재 기존에 있는 남아있는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는 거로 해서 자연녹지가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지용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화로 부분에는 15m에서 18m로 도로를 확보하였으며 남측에 있는 양화로 71번 길도 1차선으로 확보해서 주민의 편의를 보행의 안전성을 제공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의 휴게 공간을 위해서 남측의 수리산과 북측의 꽃마을 어린이공원을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 녹지로서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획지 면적이 전체의 86.1%, 정비 기반 시설이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결정 사유입니다. 양화로는 3m 확보해서 18m, 양화로 71번 길은 3m에서 13m로 결정하였고 녹지는 갈매공원 수리산과 어린이공원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 녹지로서 한 1,597평방미터를 확보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흥 아파트 5차를 위한 면적은 15,822평방미터이며 용적률은 50%, 용적률 280%, 높이는 27층 이하로 설정하였으며 주택계열 규모를 보시면 60평방미터 이하가 48.7%, 60에서 8호가 51.3%로 전체의 세대수가 국민주택 규모인 85평방미터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총 계획 세대수는 462세대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15,822평방미터에 대해서 용적률 277.99%를 적용했을 때에 계획세대 462세대로 기존 계획세대보다 30세대 정도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동서쪽으로 보면 수리산과 연결할 수 있는 그 지역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고 남북측으로 봤을 때는 동측에 그 중저층 건물이라든지 경관을 형성해서 시가지의 상징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과 연결을 해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이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계획안입니다. 양화로는 3m를 확보해서 1차선을 확보함으로써 진입로에 문제가 없이 교통 흐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확보했으며 동측에서는 3m를 확보해서 보행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저희가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정 비율입니다. 현재 주변 분양가 및 공사비를 적용했을 때의 추정 비율은 89.93%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총 수입은 3,342억 원이며 지출은 약 1,906억 원이 예상이 되었고
종전 자산 가격은 1,598억 원입니다. 그 종전 개별 종전 가격의 자산액은 KB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산정하였습니다. 추정 분담금은 59회배와 74회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민감도 분석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평당 690만 원과 그다음 평당 분양가 2,550만 원을 했을 때의 비례율이 89.93%를 차지하고 공사비 변화에 따른 그다음에 공사비하고 분양가의 변동에 따른 민감률을 한번 검토해 본 결과입니다. 기진행 사항입니다. 시의회견 청취를 오크밀 한나회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12월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인물은 그 주민 설명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청취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간석수 전문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프라자 아파트 지구 및 벽산 아파트 지구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의견 청취 건에 대해 김현옥 도시정비과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프라자 아파트 지구 등 2개의 지구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 구동 프라자 아파트 지구는 북측과 남측에 수리산이 인접해 있고 북측으로 수암천이 흐르고 있어 자연 환경이 양호하며 천 건너편에 안양 서초 등 5개 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 인프라가 우수합니다. 프라자 아파트는 87년 사용 승인되어 30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대부분의 건물이 노후불량 건축물로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동서남측 도로 확폭으로 원활한 교통 처리 및 보행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수리산 측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단지 서측에 소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사동 벽산 아파트 지구는 안양 남부시장이 인접하여 근린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고 안양로 및 월판선이 인접하여 교통 인프라가 우수합니다. 대상진의 건축물의 전체가 30년 이상 된 건축물로 노후한 상태로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역 내 안양 5동 경로당은 지역 주민과 상호 공유 가능하도록 지구 남층에 동일 면적으로 경로당 이전 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서측 도로 확폭으로 원활한 교통 처리 및 보행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보행량이 많은 장내로에 연도형 상가를 계획하여 과로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용역을 수행 중인 경호 엔지니어링 김경용 차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용역사인 주 경호 엔지니어링 김경용 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라자 아파트 지구, 벽산 아파트 지구 용역 수행 중인 김경용 차장입니다. 예, 우선 프라자 아파트 지구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자 아파트 지구는 2023년 안양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프라자 아파트 지구에 대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양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정비 예정구역 일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프라자 아파트 지구는 위치 자체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62-2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6,782제곱미터입니다. 우선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입니다.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동서측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구역계를 변경하였으며 기존의 27,125제곱미터에서 343제곱미터가 감소된 26,782제곱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지구계획안입니다. 정비 예정구역 26,782제곱미터의
정비 예정 구역을 정비 구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1종 일반 주거 지역 893제곱미터와 2종 일반 주거 지역 25,889제곱미터에 대하여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안입니다. 동서남측의 도로를 확복하여 원활한 교통 체계 및 보행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휴식 공간 제공 및 공동체 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북측의 수리산 측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단지 서측에 소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전체 구역의 90.2%로 계획하였으며 정비기반 시설 공원은 1,410제곱미터, 도로는 1,202제곱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계획안입니다. 동측의 도로는 6.5m에서 10m로 확보하였으며 남측의 도로는 8m에서 10m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서측 도로는 8m에서 12m로 확보하였으며 북서측의 소공원을 1,410제곱미터로 조성하였습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건폐율 30%, 용적률은 280%로 계획하였으며 건축 한계선은 동측과 남측은 5m로, 북측과 서측은 3m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5층, 총 7개 동으로 계획하였으며 연면적은 10만 제곱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은 279%로 계획하였으며 주차 대수는 898대로 법정 대수의 120%를 계획하였습니다. 총 세대수는 704세대로 지금 5구 타입이 35.9%로 가장 많이 계획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수리산 및 주변 건축물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였으며 조감도 및 스카이라인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처리 계획안입니다. 주변 이면도로 확장 및 도로 운영 방안 개선을 통하여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계략 추정 분담금입니다. 추정 분담금에서 분양 단가는 평당 2,600만 원으로 적용하였으며 공사 단가는 평당 69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정 비례율은 77.7%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향후 시장 변화에 따라 민감도 적용 반영이 가능하도록 공사비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비례율 검토를 가능하도록 하며 분양가 증가와 감소에 따라서 비례율 검토가 가능하도록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 주민 공람 의견 및 유관기관 의견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으로 벽산아파트 지구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산아파트 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라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에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을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벽산아파트 지구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안양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정비 예정구역 및 용적률 일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범위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7-72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13,430.5제곱미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은 구역 정형화를 위하여 남측의 일부 필지에 대하여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남측 부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71.9%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정비구역 예정 면적을 12,412제곱미터에서 13,430.5제곱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용적률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 벽산아파트 지구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상에서는 일반 주거와 일반 상업지역의 평균 용적률 적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에 변경을 통하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지구계획안입니다.
정비예정구역 13,430.5제곱미터의 정비예정구역을 그대로 정비구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였으며 일반 상업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남측과 서측의 도로를 확폭하여 원활한 교통처리 및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지역 주민과 상호 공유가 가능하도록 지구 남측의 동일한 면적으로 경로당을 이전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구역 전체의 85.9%로 계획하였으며 도로는 1414제곱미터, 사회복지시설은 485제곱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계획안입니다. 서측 도로는 8m에서 15m로 확폭하였으며 남측 도로는 6m에서 10m로 확폭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즉 경로당은 기존에 있는 위치에서 그대로 남쪽으로 위치를 이동하여 면적은 485제곱미터로 설정하였습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건폐율 30%, 용적률 359%로 계획하였으며 건축 한계선은 남측은 5m, 북측과 서측은 3m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안입니다. 현재 벽산 아파트 지구는 북측에 구서이면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어 높이를 많이 올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구의서면 사무소의 건축행위 제한과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정부 길조, 채광, 인동간격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기존에 설정했던 용적률 359%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간의 건축 배치안을 설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계획안을 검토하였으며 가장 많이 세대수가 증가될 수 있는 첫 번째 안을 기준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 개요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6층, 3개동으로 계획하였으며 연면적은 5만 제곱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은 302%로 계획하였으며 주차 대수는 414대, 법정 대수의 120%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 세대수는 320세대이며 84 타입이 가장 많으며 48.8%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변 건축물을 고려하기 위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였으며 조감도 및 스카이라인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처리 계획안입니다. 주변 이면도로 확장 및 차로 운영 개선을 통하여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계력 추정 분담금입니다. 추정 분담금에서 분양 단가는 평당 2,700만 원을 적용하였으며 공사 단가는 평당 690만 원을 적용하여 추정 비례율 80.35%로 나왔습니다. 향후 시장 변화에 따라 민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공사비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비례율 그리고 분양가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비례율을 별도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률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갑입니다. 안양시 건축문화재 운영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건축문화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아름답고 창의적인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우수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안양시 건축문화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2018년부터 경년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양시 건축문화재의 추진 근거인 안양시 건축문화재 운영규칙을 조례로 제정하여 안양시 건축문화재와 안양시 건축문화상 추진의 법적 명확성과 운영 등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는 소관상임위 위원은 회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부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보도 구간 내에 설치된 점자부록이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과 유도를 위해 설치되었으나 설치 방향과 보행 방향 불일치, 점자부록 미설치, 노화로 인한 마모 등의 문제로 시각장애인 보행에 어려움을 야기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도 점자부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 등 각종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통한 별도 현황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행 환경에 소외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최근 경기도 성남시를 비롯한 6개 시와 제주특별시 자치도에서도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익을 위해 실태조사와 더불어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상위 법령에 대한 위반 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터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에 대해 환기, 조명, 방제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와 사고관리 체계 확립 등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양시는 현재 충운터널 등 2개소와 호계 지하차도를 포함한 11개소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터널 구간이나 터널 내부는 일반 도로에 비해서 어두운 환경으로 외부에 비해 시야 확보가 어렵고 터널 내부 일부 소리가 차단되어 밀폐된 특수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 추돌 사고나 대규모 사고로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로 터널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다양한 안전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로 터널 등의 안전관리와 소중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시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상위 법령에 대한 위반 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2014년 3월 20일 제정되어 운영 중 리모델링 기금의 존속 기한이 금년 12월 30일 만료 예정으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과 인용 법령 정비 사항과 그 밖의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운영상 나타난 용어 및 조문 정비 등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석수 럭키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권에 대해 검토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의견 청취권은 해당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시 고시된 2030년 안양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정비 예정구역의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일반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정비 예제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기반시설은 도로 4개 노선 확장과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시설 등을 계획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존 어린이공원 존치를 통한 공원 면적 확보와 공원 하부, 도시계획 시설 중복 결정을 통한 주차장 계획은
기존 공원을 활용한 공원 녹지 확보에 따른 공동주택 용지 면적 증가로 비례를 높여 주민 분담금을 상대적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주민 재정 정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흥 5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권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사업의 의견 청취권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현재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기반시설은 도로 2개 노선 확장과 경관녹지 계획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안양 3동 배수지 이전을 요구하는 진흥 5차 아파트 입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민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프라자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권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사업의 의견 청취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현재 1종 및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기반시설은 도로 3개 노선 확장과 소공원 1개소 신설 등의 계획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양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상 구역 면적 2만 평미터 이상인 경우 공원 녹지 설치가 필요함에 따른 공원 설치 등 기반 시설 면적 증가로 인한 추정 비례율이 77.7%로 다소 낮으므로 향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벽산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권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사업의 의견 청취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현재 일반 상업지역 유지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기반시설은 도로 2개 노선 확장과 사회복지시설 신설 등의 계획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구역에 인접하여 구 서희면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어 문화유산법에 의한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벽산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주변 주민의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부서 협의를 통해 사업 시행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참고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질문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문화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 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시면 안 계시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도로 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 안 계시죠?
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석수 럭키 아파트 지구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과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용역사하고 같이 답변 예,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보니까요. 이 세대 수가 37세대밖에 남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사업성은 어디서 날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건폐율이 다른 지역은 거의 30%로 되고 있는데 왜 50%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럭키 아파트는 사방으로 도로예요. 도로로 이렇게 아파트 부지를 어쨌든 세배거래 해서 기부 체납을 하는 형식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욱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제가 일단 설명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용역사에서 답변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사업성 비례율입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오늘 4건의 그 의견 청취권이 다 70%, 80%대 비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지의 면적이라든가 세대 수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비례율이 나오지 않는데 사실 저희도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그 역점, 주안점을 둔 부분이 사업성이 나와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 제도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떤 용적률을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어떤 지금의 어떤 제도적 한계로 지금 뭐 최근에 그 공사비라든가 뭐 인건비 이런 게 이제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비례율이 지금 현재 제도로는 뭐 이렇게 80%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은 지금 국회 재개발 재건축 그 활성화를 위한 특례법이 국회에 지금 발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법이 만들어지면 조금 사업성도 조금 좋아지는 그 여지는 좀 남아 있다. 뭐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정비계획 수립 구역 지정 고시 이후에 앞으로 추진이라든가 또 조합 설립이 되고 하면 그 조합에서 그때 가서는 뭐 또 다른 그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폐율 50%는 이게 이제 1, 2종, 2종이 3종으로 가니까 뭐 당연히 3종은 법상, 조례상 50%입니다. 그래서 50%로 계획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어쩔 수 없는 네, 부분인가요? 그거는 뭐 정해져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현재 지금 법적상으로는 50% 이하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18.43%를 건폐율로 계획을 좀 건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0% 이하 정도가 아니라 20% 정도의 수준에서 되어 있는 건데 법적 사항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자유롭게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였고요. 그다음에 현재 세대 수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현재 지금 공급되어 있는 그 전용 면적별 공급 면적이 좀 투베이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 신규 공급하고자 하는 게 3베이나 4베이로 공급하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강화된 단열 구조라든지 그 구조 기준들이 있습니다. 요런 기준들이 좀 이렇게 약간의 그 주민들의 그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그 평면 구성을 좀 3베이나 4베이로 좀 많이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거 전용 공급 면적이 좀 넓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급 면적이 좀 상향이 되다 보니까 좀 세대 수 많이 줄었고 또한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의무 설치하는 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기준들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고용 면적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기존 세대 수에서 이렇게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마 사업성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810세대로 최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쨌든 37세대로 분양을 하다 보면은 시행사가 가져갈 게 없잖아요.
사업성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이거를 충당을 할 건지. 그럼 이게 다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부담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차후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분양률을 높인다든가 세대수를 높이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법 개정이라든가 법 제정이라든가 또 앞으로 조합이 설립이 되면 같이 뭐 그런 부분도 좀 검토돼야 될 그런 어쨌든 되겠습니다. 분양가라든지 네. 정부에서 법 개정이 되면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9월 2일 날 국회 우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특례법 발의된 내용을 보면은 그 역세권 지역이라든가 또 일반 정비 사업 지역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10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법이 이제 물론 이제 거기 보면은 뭐 공포 후에 법안이 이제 제정되고 공포 후에 3개월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그럼 추이를 지켜봐야 될. 역세권으로 해서 지금 상향되는 서초로키는 부분인가요? 네, 역세권으로 뭐 500m 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우리가 뭐 지역에서 시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어쨌든 삶의 질과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부담금이라든지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걱정하기 때문에 여쭙는 거고요. 네. 어쨌든 비례율이 50% 여기에 하다 보니까 어쨌든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여기다 해놨단 얘기죠. 그 뭐 18%뭐 20%도 갈 수 있다는 지금 말씀을 하신 네, 그건 거잖아요. 뭐 건축 배치 계획이라든가 네. 계획을 수립할 때 네. 그렇게 적용이 나오는 겁니다. 네. 조선님 어쨌든 지금 현재 시중에서 지금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평균 20% 미만입니다. 그래요? 그거와 유사한 수준으로 쾌적한 녹지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건폐율 한 18.84% 정도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 다른 지역은 30%로 돼 있는데 여기는 50%로 돼 있어서 그 법적 사항이 걱정이 돼서 예, 그거는 법적 사항으로서 저희가 표현해낸 거고요. 실제적으로 한 20% 미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되겠죠. 어쨌든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부담액이에요. 그죠?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렇게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는 또 비례율이 높아지면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 윤해동 의원님. 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그 만안구 쪽 의견 청취 4개가 올라왔는데요. 이 4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비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성이 제가 봐서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비례율이 100%가 돼도 분담금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5억에서 6억 정도가 나오는데 비례율이 보니까 7, 80%예요. 이거는 사업성이 거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고요. 앞으로 건축공사비 오르고 그러면은 비례율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정치보다 떨어지는 게 원칙이죠.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보니까 제가 석수로키 같은 경우는 33평이 분담금이 8억 6,700이면 이게 굉장히 과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담금이 많아진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그 변경이 올라왔잖아요. 정비 예정구역 변경 사유가 그 북측의 갈매 어린이공원하고 인근 단독주택 필지, 상가 필지를 편입하는 거죠. 요건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정형화를 위해서 편입한다고 그랬는데요. 왜 경로당하고 석수 119 안전센터는 그럼 또 존치죠? 정형화를 위한다는 명분인데. 거기는 그 기관하고 협의를 했을 때 뭐 어떤 신축이라든가 이전 계획이 아마 없는 걸로 그렇게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형화의 명분에 의해서 정형화를 시켰는데
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경로당하고 석수 119 안전센터가 빠져버리니까 이것도 모양이 일단 안 좋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자 갈매공원하고 인근 땅을 정형화를 위해서 이제 다시 편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편입시키기 전에 비례율 분담금이 얼마고 편입시킨 이후에 비례율과 분담금이 얼마인지 좀 알려주세요. 추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추정치. 저희가 좀 하나부터 말씀드리면 저기가 사업구역 내에 석수 이동 경로당하고 119 안전센터는 존치구역이라고 해서 구역에서 빠져 있는 건 아니고요.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을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는 개념입니다. 구역에서 이빨 빠진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이왕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할 것 같으면 네. 어차피 이 건물들을 존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건물들은 노후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있는 건물이기 네네네네. 때문에 저는 그런 의도로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예요. 2017년도에 건축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노후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게 존치한 거고요. 그다음에 남측에 있는 그 석수 아파트 저기 119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소방서에서 아직 그 계획 이전 계획은 있는데 아직 세부 계획이 없어가지고요. 현재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기존 면적을 그대로 존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예, 그 말씀드렸던 그 의제 비례율에 따라서 아까 분담이라고 하는데 그게 분담금이 아니라 분양 가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아까 분양 가격인가요? 예, 분양 가격입니다. 그게 추정액이네. 네, 추정액이기 때문에 그게 분담률이 아니고 그 종전가액에서 그만큼 됐을 때 그 차액을 갖다 저희가 분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지금 이 변경 계획안으로 오면은 추정 비율이 78.83%잖아요. 네네. 제 얘기는 변경 전 네. 기존 저기 걸로는 몇 퍼센트? 예, 화면으로 보시면은요. 현재 지금 당초에 석수 럭키 아파트만 가지고 했을 때 분담률이 70.99%고요. 그다음에 동층만 확보했을 때 갈매공원은 빼고 지하 주차장 공사비를 빼고 했을 때는 75.29%입니다. 그다음에 북측의 갈매공원하고 동측의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했을 때에 78.83%로 높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공사비가 늘어나는 대비 대지 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대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대수를 저희가 산정을 할 때 이제 현황 세대수의 비율을 그대로 산정을 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나중에 사업하다 보면은 그 조합원의 비율이 당초에는 대형으로 요구하시다가 점점 소형 중소형으로 하다 보면은 세대수는 현재 세대수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수적으로 현재 세대수를 고려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78.83%로 추정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가 보니까 지금 현재가 중대형 평이 좀 크네요. 132, 102 이렇게. 네네, 전용 면적으로 네. 계산하면 104평방미터가 네,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20평대로 내려갈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이분들이 좀 큰 평형에 살고 있기 때문에 큰 평형 위주로 설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현황 세대수, 현황의 지금 컨디션을 그대로 반영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일단 이해는 했고요. 이게 그러면은 신축 세대 수가 810세대 정도 된다는 거죠? 네. 임대도 있나요? 저희가 임대 계획을 확보했을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부지 면적이 너무 작다 보니까 확보하는 데는 네, 어려움이 임대는 있습니다.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비율이 너무 안 나와서 그러는데 북측에 그 갈매공원 있잖아요. 이 갈매공원을 이제 부지로 편입을 해서 이거를 다시 공원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계획상에 보면은 어린이 공원으로 지금 현재 어린이 공원이 아닌가요? 어린이공원 맞습니다. 현재 어린이 공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어린이 공원 그러니까 현재 어린이 공원이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린이 공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어린이공원에 체육시설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복합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지적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름은 어린이 공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소공원 공사비보다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 때 훨씬 비싸거든요. 훨씬 공사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을 했는데 막상 이용은 어린이 공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비싼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놨는데 어린이 공원 용도로 활용이 안 되고 일반 공원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게 이 갈매 공원이 현재 어린이 공원이라면 지금 어린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느냐, 그걸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일반 소공원으로 조성하면 공사비는 훨씬 줄어들거든요.
저희는 이제 기존에 있는 공원을 그냥 그대로 다 재조성해 준다는 개념에서 저희가 공사비를 뽑았을 때 약 13억 정도가 추정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을 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 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인센티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어린이 공원의 용도라는 게 참 애매한 것도 있고요. 이게 좀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어린이 공원이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 다 어린이 놀이터가 다 있거든요.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옆에다가 이렇게 큰 규모의 어린이 공원이 맞겠는지 물론 이 공원이 이제 그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는 있겠죠. 물론. 그래서 제가 그 수요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활용도가 그렇게 높냐. 이게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는 게요. 좀 까다롭기도 하지만 이 유지 관리도 좀 애매하고요.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용도를 좀 바꿔보는 건 어떻겠느냐.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면 살리되 그렇지 않다면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 그리고요. 공원 지하 주차장은 그러면은 어떻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사업주가 하는 건가요? 여기 조합에서? 네, 사업 시행자가 주행하는데 공사비 아까 보고 들었지만 170억 정도 지하 1층으로 해가지고요. 135면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 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매덕을 들여서 이 공원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지어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공원 자체가 기부 체납이 될 테니까요. 네네. 그럼 그 170몇 억의 공사비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물론 시 입장에서는 좋아요. 시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은 현재 그 지하 주차장을 하면서 그 공사비를 하는데 시행자 입장에서 좋은 거는 대지 면적이 줄지가 않습니다. 그만큼의 공원을 확보해야 되는 걸 대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자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건 없습니다. 170몇 억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을 또 추가로 만들어 줬을 때 그로 인해서 대지 면적이 늘어나서 세대수가 증가한다 지금 이런 주장이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조합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이윤이 남는다고 보는 거죠. 최대의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방법이라고 네, 세대수를 확보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상치로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네네. 얘를 빼면 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해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네, 김경수 의원님. 네, 어린이 공원에 대한 거를 내가 아까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 공원으로 돼 있지만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죠? 근데 네,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 활용하는 공간이 훨씬 커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차후에도 어린이 공원을 명칭을 바꿔보는 것도 다른 그냥 일반 공원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뭐 법상 뭐 안 되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좀 기본계획 관리 기본계획상 이제 공원 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서 재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성계획 수립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네네, 부분은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주차장을 어린이 공원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135면인가요? 예, 그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안양시 측에서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주민들은 그 시행사에는 대지 면적이 늘어나서 세대수가 증가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시쪽 입장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135면에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줘야 된다. 적극 네.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센티브 당연히 부여가 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럭키 예. 아파트 주변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네, 주차장은 아마 건립되어야 주민들의 어떤 주차 편의라든가 이런 걸 도모할 수가 있고 주차장 공원 기부 체납에 따른 당연히 그 용적률 이런 그 인센티브가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비례율이 한 뭐 100%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찾아주시고 지금 둔치 주차장 안양천 둔치 주차장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없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개발하는 지역에서 그
그 주차장 확보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하천 주변으로 개발하면서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안양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 앞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잘 부탁드려요. 네. 예,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희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사안이라서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석수 럭키 아파트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작은 애도 거기서 태어나고 제가 거기서 살았어요. 한 3년 넘게 살았는데 어린이 공원이 시유지잖아요. 우리 또 석수 럭키 아파트 살면서 그 쪽문에서 되게 많이 거기서 아이들하고 많이 놀기도 하고 되게 아파트에 있는 그 어린이 공원하고는 비교가 안 된 사이즈죠. 크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개발해서 확보한다는 부분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예산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듣기는 일부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는 시가 낸다라고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100% 시행사가 다 주차장 확보하고 공원도 원래대로 원상복구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네, 사업 시행자가 다 조성하고 네. 준공해서 주차장도 시에다가 1층, 2층까지 다 주차장 지금 현재 1층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1층으로 계획돼 있어요. 1층이 그럼 135면 5면입니다. 네. 확보되고요. 아무튼 주차장이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럭키 아파트 세대수에 비해 좀 여유는 있다고 하지만 세대가 한 대가 아니고 평균 2대 요즘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최소한 1층 땅 지합하는 게 너무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왕하는 거 시에서도 다시 검토해 보셔서 1, 2층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김경숙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겠지만 그 안양천 옆에 주차장은 이젠 더 이상 그 주차장의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그 석수동에 석수 이동이 흡수할 수 있어야 되겠다. 다시 주차장을 만들려면 정말 지합하고 주차장 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고민 좀 해봐서 최대한 주차장이 1층보다는 1층, 2층까지 좀 확보하는 방안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주차장 또 공원 이 부분은 그 관련 부서하고 어떤 재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 김주석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의견 청취가 4건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럭키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 석수 럭키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보면 분양가가 84 타입으로 한 지금 올라온 거에 비해서 한 1억 정도가 비싸요. 지금 4개 우리 만안구에 있는 4개의 재건축 지금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데 여기만 럭키가 한 1억 정도가 더 비싸. 84 타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럴 때 조합원들의 그 분담금 문제도 굉장히 되는데 지금 벽산 아파트도 여기 지금 올라와 있지만 벽산보다도 상권이 좋지가 않아요. 거기가. 근데 이렇게 비싼 이유는 뭡니까? 분양가 책정은 그 현재 어떤 주변 시세, KB 시세 그런 부분을 그 사례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산정된 추정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정액이지만 지금 84 타입이 8억 6,700이에요. 8억 6,700. 다른 데들 보면은 8억도 안 돼요. 7억대야, 7억대. 네. 그래서 이제 이 차를 말씀드리는 거고. 네.
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조합이 설립이 되고 또 실제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나가면 그래서 이거 그때 기준으로 어떤 종전 평가라든가 어떤 그 부분을 따로 이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좀 변동의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그 하나감정평가원의 엄민국 평가사라고 하고요. 이 추정분담금 관련 작업을 한 회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8억 6,700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세들을 감안을 하지만 이 사업에 들어가는 원가 수준을 감안을 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일반 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 비율이라고 말하는데 사업성이 좋게 나오는 단지에서는 이 조합원 분양가 비율이 좀 더 낮아서 조합원 분양가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사업성이 안 좋은 단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 분양가를 추정을 할 때 일반 분양가 대비 퍼센트를 적용을 해서 추정을 하는데 임의로 숫자를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성 분석에서 추정한 종전자산 가치 그리고 사업비를 더한 총 원가 수준을 이제 조합원 분양가 수준으로 보고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데 여기보다 여건이 더 안 좋은 지역들도 보면은 7억대예요. 지금 여기 오늘 그 우리가 의견 청취하는 예. 네 군데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거기보다 더 여건이 안 좋은데도 7억대 분담금이 이렇게 아니, 추정가가 이렇게 돼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잡혀 있지 않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 근거를 제가 좀 알고 싶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10% 이상 차이가 나니까는 이거 많이 나는 거라고. 분양가가 같은 만안구 내에서 저 안양 3동에 있는 거하고 또 석수동에 있는 거하고 또 안양 1번가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있는데도 그 지역마다 역세권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니까는 그거를 좀 한번 좀 감안을 해서 우리 과장님 네. 그거 한번 지금은 이렇게 오늘 여기서 넘어가고요. 그거 왜 이렇게 분양가가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저한테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주시고 여기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또 추가로 설명하실 거 있어요? 예, 그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감정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감정 평가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종전자산 가격, 땅값에다가 공사비 같은 이 사업비를 더한 거를 이 사업의 총 원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요 원가 수준에서 조합원들이 예. 지금 여기 그 감정평가 하신 부분이 지금 이거 럭키 아파트 말고 또 하나 여기 있죠. 지금 네 의견 청취하시는 것 중에 예, 저희 회사 어디 거 했지? 저희 하나감정에서 이 4개 단지를 다 했고요. 다 했어요? 예, 4개 네. 단지 추정 분담금을 다 했습니다. 네.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 감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원가 수준을 감안을 해서 감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종전자산 가격이 낮거나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데서는 이 조합원 분양가가 좀 더 낮아지고요. 사업성이 좀 좋고 종전자산 땅값이 높은 데서는 이 조합원 분양가가 좀 높아집니다. 근데 이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 대비 뭐 10%가 낮느냐, 20%가 낮느냐는 비례율에는 영향이 미치지만 분담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이 원가를 N방에서 나눠 가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총 수입이 줄어들어서 비례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조합원 분양가가 싸질수록 그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담금에는 또 영향이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높은 거는 조합원들한테 그만큼 분담금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면은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담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낮추고 안 낮추고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올라온 의견 정치 4개의 사업 지금 재건축 사업 있잖아요. 이거를 비교 분석을 했을 때 다 같은 그 지역구 내에 있는 건데 조합은 분양가 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예. 네, 위원님 이거 한 군데만 럭키 아파트 네, 위원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별도로 네.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네 군데 다 오면 비례율도 다 비슷하잖아요. 아까 그 설명하신 분도 말씀했지만 거의 20% 안짝으로 해갖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예.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 주시면 돼요. 오늘 그 네 개의 의견 청취하는데 조합원 분양가가 좀 더 비싸다. 왜 차이가 나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뭐 과장님 뭐 말씀하시고. 김정은 의원님 이거 별도로 들어야 돼. 네. 지금 이게 내용이 아니 다- 그 의견 청취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실 수 있으면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시면 지금 그 되지. 부분은 좀 예. 그렇게 전문적인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더 자료를 확보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동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그 비례율이 너무 낮아요. 오늘 올라온 4개가 다 똑같은데 이번에 그 정형화 시킨다는 이유로 일부 구역을 흡수를 했잖아요. 정비구역 지정을요. 네. 흡수를 했으면 그러면 비례를 좀 높여주려면 좀 더 확대하면 안 되나요? 불가능해요? 그 옆에 그 빌라들 많잖아요. 조금 더 정비구역을 늘릴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까? 뭐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어떤 도로를 따라 어떤 구획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아파트를 중심에 두고 부분적으로 뭐 단독 빌라 붙어 있는 이 지역을 포함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지역을 편입을 추가적으로 시키려면 또 우리 도정법에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건축물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라든가 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뭐 이런 절차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분담금이 너무 높아져요. 지금 현재 시가로 이런 거고 이거 낮아질 수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돼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예를 들어서요 뭐 분담금이 4억이다. 실제로 준공할 때도 6억 가거든요. 보통 1.5배 막 2배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출발을 하면 준공 시점 가면은 저는 좀 너무 주민들 부담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대안을 찾자면 이왕 이렇게 할 거면 옆으로 정비구역을 좀 더 늘려서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은 거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뭐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주민들 부담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네, 이게 이제 추가 편입은 어떤 소유자의 어떤 동의 여부라든가 또 어떤 시간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부분이 놓이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그거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4개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결국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되면 조합이 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못 가요.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주민들 간에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멈출 것이 예상이 된다고 그러면 그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오늘 네 건이 다 그 재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주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단독 연립, 빌라 뭐 이런 거를 추가로 또 편입하는 부분은 뭐 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좀 일단 알겠습니다. 예, 윤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진흥아파트 5차 아파트 지구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동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보고 다 잘 들었고요. 혹시 진흥 5차 아파트가 지금 세대수는 432세대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예상되는 늘어나는 세대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진흥 5차는 그 30세대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이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는 것 같네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조금 더 늘어나는가 해서 또 질문을 드리려 하긴 했는데 혹시 교통 영향 평가는 실시하는 시기가 나중에 언제가 되는 건가요? 네, 한참 그거는 뒤에인가요? 네, 추후에 이제 조합 설립되고 사업생 인가 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좀 질문 드린 의도는 여기가 이제 박달동이랑 또 접해 있는 곳인데 아무래도 이제 교통량이 이제 뭐 박달 사거리 쪽으로도 아마 늘어날 것 같고 또 뭐 삼덕공원 쪽으로도 아마 늘어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늘어나는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이후에 뭐 교통영향 평가 같은데 반영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게 있었는데 혹시 뭐 지금 이 단계에서 질문하기엔 너무 좀 이를까요? 개락적인 계획은 아마 처리 계획인데 우리 용역사에서 설명이 좀 되나요? 네. 현재 지금 저희가 사업 교통 계획은 현재 지금 단지 내에서 교통성 검토 위주로 좀 분석이 했고요.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교통 영향 평가 시에다가 하는데 우선 교통과하고 협의했던 부분도 필요한 서류들은 다 지금 현재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웬만한 건 다 나중에 평가에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에다가 조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이건 저도 나중에 그 교통 관련 부서와도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여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 주민 의견 수렴 중에 답변 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우리 지금 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만약에 뭐 물론 가정을 질문을 해서 좀 그렇지만 이게 정비 계획이 지금 다 수립이 되더라도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게 상향 조정이 혹시 가능한 건지 이 부분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조합 설립이 되고 충분히 정비계획 변경 법이 개정이 되면 변경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요건이 되면은 가능하다는 걸로 이해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곽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할 의원님 계신가요? 예, 윤해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지금 진흥오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우측 하단에 그 짜투리 땅은 반대했나요? 네, 그 부분은 소유자 그 동의가 11% 정도로 나왔어. 11%밖에 안 추가 나왔어요. 이 판입을- 짜투리 땅 부분이. 네네네. 그래서 뺀 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땅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엄청 애매한 땅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항상 재건축이든 재개발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좀 포함을 시켜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까 또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우측 밑에 이 하단부 이게 조금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서측에 지금 배수지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측 배수지가 있는데 배수지 이전 계획은 없나요? 그러니까 부서와 뭐 여러 차례 그 협의를 했지만은 현재 그 이전 계획이라든가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향후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 이거죠? 네. 만약에 이 배수지가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연결록지가 지금 이쪽에 있으면 안 되고 도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배수지 때문에 연결록지를 지금 서측으로 배치를 한 거잖아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윤해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안 계시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프라자 아파트 지구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프라자 아파트 지구 이게 거의 대동소이해가지고 지금 아마 앞전에서 럭키 아파트 질의상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계시죠? 네, 계속해서 벽산 아파트 지구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예, 윤해동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제가 바랍니다. 오늘 똑같은 상황이 계속 질문이 나와서 죄송한데요. 이게 구획 정형화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정형화를 위해서 안양동 몇 번지 일대를 다 포함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것도 좀 왜 그러면은 애초에 그 예정구역을 지정할 때 왜 이거는 생각을 안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부터 들어요. 일단은 이유가 뭘까요? 왜 그때 당시에는 이걸 빼놓고 예정구역을 지정했다가 이제 와서 또 이거를 포함해서 변경하려고 하는지
그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 하단부 있잖아요. 저기 짜투리 비슷한 땅. 여기도 이번에 이제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명분은 구역 정형화예요. 왜 이런 거를 애초에 계획할 때 생각을 못 하는지 그게 좀 안타까워요. 당초 그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에 놓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비 계획 단계에서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정비 예정구역 지정하실 때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게 아파트는 재건축, 뭐 주택은 빌라 이렇게 아니 주택은 재개발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큰 틀에서는 맞지만 단순 아파트만 재건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 플러스 일부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 이런 경우는 애초에 포함해서 했어야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결국 변경으로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시간만 끌고 좀 시간만 계속 흐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그 도시계획 하실 때는요, 이런 걸 좀 포함해서 딱딱 정형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안 계시죠? 저 과장님, 네, 오늘 그 대동 소외한 질문이 4개 지금 오늘 의견 청취권이잖아요. 네, 그 뭐 제일 중요한 게 분담금이니까 특히 만왕구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좀 많아요. 이 분담금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주민이 쉬운 말 헌집 주고 새집 받고 싶은 심정이지만 지금 건축비나 뭐 비를 따졌을 땐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최대한으로 우리 법적이 충족이 되면 더 좋겠지만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시고요. 최대한으로. 네. 지금 그분들이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내 집을 주고 못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좀 내가 좀 세월이 지나서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도 했지만 그 구역 정형화 계속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제 정형화 쪽에도 더 많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그다음에 그 분담금 아니 저 주차 분담금 얘기는 하셨고요. 저 주차장 있잖아요, 확보. 지금은 과거에는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역순환이 돼서 보도, 자전거, 대중교통, 자가용. 지금 현재는 이 순환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안양시에서 지금 많은 시민들께 홍보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안양시도 자전거도로라든가 도보도로라든가 이런 확충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 도로 이석과장이 맞죠? 변화를 그렇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에 대한 주차장 확보 하려면 지금 현재 제가 1억 2천 정도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추후에 이게 이제 순환이었던 걸 역순환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시민 의식 개혁을 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양 국장님 다 듣고 계시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주차 끝까지 확보할 수 있는 예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상정 안건에 대해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는 12시까지 하겠습니다. 10분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문화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미에 있어야죠. 네, 김경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네, 김경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문화재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건축문화재 운영조례안 중 안 제5조 1항 제4호에 안양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에 관한 조례 제7조와 관련하여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17조 3항은 동조례안 제4조의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맞지 않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수 의원님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문화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에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청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제청하신 의원님이 있으므로 김경수 의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수정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건축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수정 발의하신 건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습니다. 네, 이정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수 의원님이 수정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문화재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도로 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석수 럭키아파트 지구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견서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진흥 5차 아파트 지구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경수 의원님. 네, 아까 우리가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전기차가 사고가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엄청난 이 손실과 대책이 없어요. 그것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지하 쪽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덜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상으로 전기 충전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대한 것도 반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정비구역 재건축 요거의 그 내용도 좀 포함시켜 주세요. 지금 배부해드린 용지에. 그럼 김경수 의원님께서 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의견 청취권을 추가로 하셨으니까요. 요거에 대한 또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예, 추가 의견이 없으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프라자 아파트 지구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벽산 아파트 지구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0월 17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